이쪽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이 이제 저희 혁신위원회 첫 번째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당권 재민을 목표로 해서 혁신위원회가 오늘 벤처를 올리고 이제 벤처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혁신위원회가 또 해야 할 일은 평범한 항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제 거친 바람이 불어도 우리 혁신위원회 혁신위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 혁신위원들은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확실히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혁신위원들이 모두 열정과 진정서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서 여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더더구나 국민과 당원이 우리 혁신위원회 또 혁신위원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혁신위원들이 국민과 당원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롭게 혁신해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같은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 마련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혁신위원들이 우리 혁신위원회 실천 선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권 재민 혁신위원회 실천 선언은 우리는 정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한 한길을 걸었다. 마음을 모았고 함께 행동했다. 양심이 정의에 따라 행동하니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 국민은 우리에게 물을 주었고 당원은 우리에게 밥을 주었다. 60년 역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당이었다. 꺼지지 않는 생명력과 불타오르는 투지로 민주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어낸 그런 당이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 무기력, 무책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물을 건네던 국민들은 지금 차갑게 부르고 있다. 밥을 내어주던 당원들은 싸늘히 등을 돌리고 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성원은 냉소를 전했다. 하나였던 우리는 또 불신과 분열로 지리멸렬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혁신은 새정치민주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없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오늘 우리 혁신위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로 세워 국민과 당원을 행복해하는 혁신의 길을 시작하고자 한다. 무거운 책임과 역사적 의무가 어깨를 짓누르지만 우리 혁신위원들은 묵묵히 혁신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정의로운 혁신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그 길에 같이 할 것이고 당원이 이끌어줄 것이다.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될 때 혁신의 길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 고도히 흘러낼 것이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누구의 강도 아닌 우리의 당, 당권 재민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과거를 이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걸음이다. 오늘 우리 혁신위원들은 당권 재민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 다음을 선언한다. 하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이루어낸다. 하나, 혁신위원들은 어떤 외부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 혁신위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혁신에 혁신한다. 하나, 혁신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혁신안을 만들어낸다. 하나, 혁신위원들은 혁신안이 실천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살 길은 오직 혁신입니다. 혁신하며 살 것이고 혁신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새로운 역사는 항상 위기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혁신위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위기에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불신과 분열을 부수고 혁신의 시대에 통합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위원들은 국민과 당원에게 호소합니다.
혁신을 위한 이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반드시 실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목말랐던 희생과 헌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쇄신하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아리를 잡았다. 우측 한 번만 해주세요. 우측 한 번만 해주세요. 여전히 망해가는 정당, 망해야 할 정당. 그 정당 살리고 있는 건 너 같은 당원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12년 전 22살에 입당했거든요. 잘못 가고 있는 정당이 비판이라도 다 하려면 입당해야 됐고 입당해서 당비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당의 종이당원이라는 존재는 저와 같은 당에 애정을 갖는 당원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종이당원 명부는 당장 불태워야 합니다. 한편 당에서 당원들에게 그동안 보내왔던 문자들을 제가 분석해봤습니다. 3가지로 요약됩니다. 뭐뭐 해달라, 어디로 와달라, 뭐뭐 봐달라. 당원은 각종의 선거 때 동원되는 인형이 됩니다. 선거가 끝나면 허수아비 인형으로 바뀝니다. 이런데 당원이 어떻게 당에 애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혁신의 목표로 진짜 당원의 뿌리를 둔 정당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당의 예산도 국고 보조금만이 아니고 당원들이 내는 당비에 조금씩 의존하는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당원들에게 그만큼의 권리와 권한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 있는 능동적 당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노장의 투혼 중 투혼은 사라지고 노장만 남은 정당입니다. 안주를 택할 게 아니라 변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몸을 내던지고 미래의 파도를 갈라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합니다. 그냥 노장이 아닌 투혼이 있는 노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의 혁신이 아닌 나라를 혁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동학입니다. 제 이름을 지어주신 외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평생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손주의 이름에 꿈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선친은 군인으로 20년 이상을 국가에 봉사하며 헌신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저는 국가유공자 자녀가 되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좌절해야 할 시기에 아버지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저의 꿈을 포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전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군대를 안 가도 되었지만 해병대에 자원입대에 갔다 왔습니다. 내 나라와 내 가족을 내가 지키고 내가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군 전역 즈음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집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던 2004년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기관을 통해 가족의 꿈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온 역사 속에 우리 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여전히 우리 당에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의 경쟁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탓이 아닙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당이 집권하려는 이유가 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이 나라에 사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꿈꾸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저처럼 실업계 고교를 나와도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역할과 그 속에서 기꺼이 봉사와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우리 당 당원들의 의지에 충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드는 깃발에 단순히 계파의 이익이나 본인의 자리 하나만을 위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양보와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벌어진 틈을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 분노합니다. 불행한 노년, 꿈 잃은 청년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왔고 앞으로도 나을 이 땅의 어린이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의 깃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우리 당의 당원 여러분, 우리 당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꿈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또 하나 원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산업화를 넘어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제시해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남북 갈등, 부와 빈의 갈등, 노사 갈등에 갇혀 아무 갈등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진영의 논리 속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실용이라고 하는 가치,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유익할까를 고민했습니다. 무능한 군림정당으로 낙인 찍힌 우리 당을 혁신하는 것, 혁신은 무능함을 벗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고,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혁신은 노예한 정치 다툼이 아닌 열정과 젊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왜 정치합니까?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또 굉장히 능력 있으시고 열정 있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 영광을 생각합니다. 많이 아마 연락 받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혁신위원이 되었다고 방송에 나가니까 두 가지 종류의 문자와 카톡과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는 되겠냐 이런 거. 두 번째는 가서 할 거면 제대로 칼 한번 휘둘러봐라 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있었겠죠. 문제는 그 혁신안들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저는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혁신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과연 실천해서 진정한 혁신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정당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했고요, 노동운동 했고요, 그리고 여성회전에 와서 23년간 여성운동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들과 함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니까 아무리 정책 대안을 내도 또 우리가 아무리 개별적으로 소리를 질러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정치가 문제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정당과 전혀 관련 없었던 사람이 위원회에 같이 하게 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정치가 새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길에 저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말 정치가 일반 국민들의 소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치 혁신의 길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태어나는 혁신의 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일한 현역 위원으로서 혁신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 정당의 구조, 정당의 방향, 그리고 인물 이런 것들을 혁신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새정치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봤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정당에 들어온 지가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김대중 6월 항쟁 후에 대선 끝나고 김대중 후보가 패배한 이후에 김대중 살리자 그러고서 제야에서 활동하다 당에 들어온 지가 벌써 27년 됐으니까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가장 정당에 참여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제가 속해 있는 당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국민들의 인식 이런 걸 바꾸지 않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계를 넘어서 야권 전체가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게 우리나라를 온전히 내어준다는 것인데, 그거는 국민들의 삶으로 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걸 막아야
그래서 저는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만 현역 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부담을 덜고 이 혁신 작업에 함께 동참할 생각입니다. 비정규직 1000만 시대, 가계부채 1100조 이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민생 대위기의 시대입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또다시 확인된 무능한 집권 세력을 내년에는 반드시 심판하고 그 다음 대선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실력, 자세를 갖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걸어야 할 새로운 당의 길을 이것을 만드는 임무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민생 제1정당으로 발돋움하도록 당을 바꾸는데 제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 국민 속에서 다시금 좌도 우도 아닌 이런 공리공단이 아닌 아래로 가는 현장형 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그 소신대로 일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2년간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에 공감하고 그런 생각과 경험을 당 혁신을 통해 반드시 관찰해내야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역할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치민주화 세력이 50년 만에 정권 교체의 주역이었듯이 이제 새로운 이 시대에는 경제민주화 세력, 현장에서 민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국민과 호흡하며 달려내온 인재들이 이 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능한 보수정권 10년, 민생 대위기 시대 10년을 끝낼 주역을 만들어내고 키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당 안팎에서 이런 활동에 매진해온 분들이 존중받고 당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그런 혁신 작업을 김상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1시 50분에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참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시골에서 소 키우고 땅 읽으면서 사는 이 총무한테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혁신을 자문을 구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요. 돌이켜보면 당의 무능과 무기력, 무책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도, 2010년도 제가 열린우리당, 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 지방선거를 뛰고 있을 때 당의 모습은 그때부터도 이미 무능이었고 무기력이었습니다. 의정활동하는 전 기간에 걸쳐서도 당은 지방활동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표가 없다는 이유로 영남은 늘 당내 선거의 들러리로만 섰습니다. 그저 전당대회니 대선 후보 선출이냐 하는 자신들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 지방을 돌아봤고 지방에서 표를 보였습니다. 10여 년의 당 생활 동안에 저한테 남았던 것은 실망감이었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참 미워했습니다. 제가 애정을 쏟았던 것만큼 새정치민주연합 참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당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국민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혁신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선 실패 때문에 혁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국민은 정책이 없어 무능하고 의원 연합체 수준의 제1야당을 국민들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제 당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봅니다. 그 명령을 외면할 수 없어서 미력 한 입이 남아 보태보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혁신위 참여를 결정한 후에 신문을 통해서 이번 혁신위 구성이 486이다, 운동권이다, 친노다, 친문이다, 혁신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조장하는 소리가 당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 내 의원들, 그것도 당의 지도부였던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만약에 제게 네가 과연 혁신을 할 능력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우리 당에 바라는 것, 그 소리 더 많이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네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전 그 시비는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경북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속에서 활동해왔던 제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한 번도 자격을 물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따졌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게 자격을 묻는 것은 영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애정이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자격을 묻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지도부였던 분들은 조용하게 혁신의 길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남의 삐뚤어진 정치 지형의 책임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가장 큰 기능인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키우는 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올라온 정채웅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수많은 날을 보내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주변의 동료 변호사들, 또 일반 시민들에게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을 이루어내고 수권 가능한 정당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한 70~80%는 그게 가능합니다. 이미 30년 넘게 구도원 그 독점적 정치 구도 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득권을 과연 내려놓겠느냐. 그리고 이명박 정권 탄생 이후에 6번의 혁신안이 나왔지만 그 혁신안이 제대로 관철된 적이 있었느냐. 뭐하러 들러리서를 가느냐. 가지 마라. 그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인권 변호사로서 또 시민단체 활동가라서 쌓아왔던 명성만 날아갈 뿐이다. 그리고 어차피 호남의 민심을 대변하러 가는 건데 그 호남에 있는 많은 정치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를 가만 놔두겠느냐. 어떤 형식으로든지 훔쳐내고 너의 그 활동들을 자살시키려고 할 것이다. 결코 가지 말라는 그런 여론들이 거의 한 70~80%였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일부 한 20~30% 사람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현재 최절명에 이게 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외에 다른 수권 가능한 정당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새누리당의 현재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와서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 사회복지 이념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려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길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게 되든 안 되든 나는 이 길 위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 한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 조용하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나 읽고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식인으로서 부모나 사회로부터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되돌려 줘야 된다는 책무에서 11조를 바친다는 생각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활동도 했고 친일자치 활동도 하고 다른 기타 사회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언론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고 조용히 혼자 살고 싶었는데 이 혁신위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아마 김상권 위원장님이 저를 혁신위원으로 선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강주 전남 북 지역의 민심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혁신위원을 제안했고 또 저도 그 임무를 수행하고자 혁신위원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호남 민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호남 민심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호남 민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30년 넘게 형성된 한국의 특수한 정치적 특성, 지역 불알구도라고 하는 특수한 정치적 환경에서 그어진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습공 가능한 경쟁력 있는 정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호남 지역민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바로 희생과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항상 어떤 단체든 정당이든 국가든 전투이든 그걸 승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희생과 헌신은 누가 해야 되느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희생과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위에 의해서 혁신안을 내면 반드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위기의 돌파는 그 구성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장 맡고 있는 인천 양도청장 박우석입니다. 저는 81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추천하셔서 혁신위원회에 참석하게 됐고 김상원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기초위원, 광역위원, 기초단체장, 지방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저를 임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의 의미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아서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혁신의 방향이고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그 정당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차라리 깃발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혁신안을 통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을 잡으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한 축으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우리 당이 정확히 구현해내고 우리 나라를 분권 국가, 분권형 개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져가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나 올해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치와 분권이 우리 사회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면은 국민의 생명 안전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기초의원, 광역위원, 기초단체장, 어떤 지방 정치인들의 목소리, 지방의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갇혀 있는 우리 당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정치를 쇄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와 절차, 규칙 등으로 불리는 그 게임의 룰,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기득권 타파는 제도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싼 이 기득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내에서 지역위원장 공개파 보수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일반 당원과 지지자들의 정당이 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겁니다. 두 번째, 지역적으로는 호남 전체와 수도권 일부 호남 우세 지역에서 당의 독점적 지위 너무 강합니다. 깃발만 뽑아도 당선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세 번째, 한국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혹은 정당 체제 전반에서 지역 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 체제의 한 축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독점적 지위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의 기대를 두고요. 민의 반영,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치적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균형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 부족이라는 지적은 여기서 나옵니다. 소위 민주, 진보, 개혁 세력 또는 시민들을 위한 정치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대리인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정치적 공간을 넓히고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데 오히려 앞장서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는 첫째, 대의원 및 지역위원장 선출 방식 뜯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공천제도 민주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호남 기득권, 그 다음에 양대정당 한 축을 구성한다는 못해도 2등이라는 문제 많은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받을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버려서 보다 자유로운 한국의 정치 시장을 형성하는 데 오히려 앞장서고 거기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서 정당의 활력을 찾아야 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주도하는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혁신위원회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위원 이주환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고 많던 혁신위원회 중 현직 당직자가 혁신위원을 만들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성곤 위원장님으로부터 혁신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오자 당직자들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직급별로 추천위원이 된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전원 합의로 후보자를 내세웠습니다. 현직 당직자가 당 주요기구위원회에 위촉되는 일, 그리고 혁신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모두 대한민국 정당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집단 지성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당직자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이 어려울 때마다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당직자야말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의 혁신을 이끌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국장급 고참 당직자가 혁신위원이 될 것이라는 무리 예선을 깨고 30대 여성 당직자인 저를 혁신위원으로 추천하는 데서부터 당직자 주도의 혁신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혁신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이고 혁신의 마무리는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근본적이고 냉혹한 진단을 해야 혁신의 과제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여 년간 당직 생활을 하며 보고, 듣고, 느낀 현실과 문제점을 혁신위에서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곤 위원장님과 혁신위원님들 그리고 특히 국민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해주신 외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혁신위원 모두가 평가자의 시선이 아니라 책임자의 마음으로 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듯 비록 혁신위원이라는 자리가 십자가가 될지라도 김대중, 노무현 정신, 그리고 선당후사, 당권 재림만 생각하며 혁신위에 담대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모이신 의원님들 중에서 부산에서 왔으니까 가장 멀리서 온 것 같습니다. KTX를 탔는데 아마 차비도 제일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싼 차비값 제대로 하는 그런 핵심 인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저께 핵심 위원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8년 전에 저는 대학생 3학년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민주화를 쳤고 또 28년이 지난 지금 또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앉아있습니다. 28년 전과 공통점은 그때도 절박했고 지금도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절박하다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98년도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재로 계셨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7년간 우리 당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정부가 국민과 함께 IMF 환란을 극복하는 그런 데서 참여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도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반면에 제 자신이 최근에 부산에서의 출마와 낙선이라는 쓰라는 경험도 맛보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를 핵심위원으로 임명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당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인 전국 정당화와 또 분권 정당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 대책과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식견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전국 정당화와 분권 정당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가까운 곳에서부터 핵심의 대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가까운 곳이라는 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제도가 될 수도 있고 또 간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이 소위 신노라면 그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또는 당 내부에서 이야기하는 신노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과감하게 핵심 대책 세워야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선언문에서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었다시피 결의했다시피 자신의 이익에 또는 자기 주의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저 자신부터 버릴 수 있는 저와 가까운 사람부터 버릴 수 있는 그런 핵심 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서운한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각오로 혁신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든 청춘이 녹아있는 우리 당입니다. 우리 당이 김대중 노무현 두 번 대통령님과 또 선배 당원들이 이루어진 그 큰 성과들을 제대로 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나 과거의 영광에 절대 안주하지 않는 정말 제대로 된 핵심을 통해서 또 단계를 통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처음 특정 정당의 직함을 맡아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세 분 고인의 뜻을 잇는 정당인 새정치연합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0명 국회의원을 위시한 당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존중하며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의 새정치연합 앞에는 천천히 죽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반복되어도 기득권 고수, 선거 패배, 그리고 내부 분열에 익숙한 정당, 폐쇄적이고 늙은 정당, 만년 이동에 만족하는 정당에게 국민은 마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정당에게 누가 국가 권력을 맡기겠습니까? 새정치연합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과 지지자들은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과적 처방과 외과적 처방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혁신이 실패하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는 불문가지입니다. 그 결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생 파탄과 민주 후퇴가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훌륭한 분들이 참여한 여러 번의 혁신위가 있어서 좋은 혁신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당권 재민 혁신위는 멋진 보고서를 만드는 조직이어서는 안 됩니다. 당권 재민 혁신위는 더 좋은 혁신안을 만드는 것은 물론 그것을 넘어 만들어진 혁신안을 즉각 집행하고 실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와 130명 국회의원분들이 당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혁신위 활동과 결정을 존중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은 당원의 것임과 동시에 국민의 것입니다. 놓아야 얻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새정치연합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자멸적 안주가 아니라 창조적 파괴입니다. 향후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장님을 모시고 혁신위 10분 위원 중에 한 명으로 이 일을 위하여 미련이 남아 버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의지가 굳고 열정이 넘치는 출발입니다만 그러나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모두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는 당원과 국민들의 바램과 희망을 채우고 또 북돋기 위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러한 길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